12페이지 마저 볼게요.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 요거 하다 말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이제 생각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두 번째는 이제 경미한 사항, 세 번째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해서 외우셔야죠. 자, 외우세요. 근데 이런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유지. 그래서 두 번째는 경미한 사항, 세 번째는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하는데, 자, 국경이 축소됐다. 이렇게 개요하세요. 국경이 축소됐다.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다. 국경이 축소된 경우에요. 자, 주민의 그 의견 청취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번에서 볼게요. 12페이지 3번에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 요거 하나 좀 보시죠. 그러면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러냐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공통점이 자 국민을 구속하는 행정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기본적으로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그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구역이죠.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효력이 커요.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인 효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국민을 구속하는 구속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변경하게 되면 국민이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죠. 따라서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라.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개량 사항에 대한 그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그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하는 건데, 광역시설 같은 경우도 광역시설은 아까 하나의 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수나 뭐 이런 가스, 전기, 수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옆에 그 지역하고 같이 쓰거나 아니면 옆에 지역과 걸쳐서 이렇게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그래서 국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보시면 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답안에서 이런 경우에도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꼭 듣게 된다. 그래서 기형 지금 가나다 이 정도만 좀 보세요. 가나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13페이지 가시면 자 13페이지 가시면 거기 디귿 볼까요? 디귿에서 보시면 거기 주민의 입안 제한이 있죠. 주민의 입안 제한. 자, 주민이 이러이러한 거 설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때 거기 가에 보면 도시군 관리 계획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이 마련해서 다 첨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계획 도서 그리고 계획 설명서 거기 계획 도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세요 라고 해서 계획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제한 대상, 우리 기지산 이렇게 외웠었죠. 주민이 오르는 산은 기지산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B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구의 지정 및 변경,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하나가 추가됐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B하고 똑같죠 지금. 그래서 우리 기지산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의요건 아까 했었죠. 5분의 4, 3분의 2 그리고 3분의 2 요거 보시고요. 기지산에서 요걸 일반 제한할 수 있는데,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제한을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자, 요런 대상지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산업유통개발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를 그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딱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주민이 지정 제한하는 거는, 입안 제한하는 거는 지구죠, 지구. 그래서, 자, 볼게요.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딱 나누었는데, 이 위에 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산업유통개발지구를 지정할 때는, B번에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지역, 계획관리 지역 해서 이 지역 위에 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 위에. 그래서 접시 위에 접시를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죠. 자, 그리고 시를 보면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50%가 넘을 것, 50% 이상일 것 이렇게 했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잖아요. 곧 도시가 될 지역이에요. 곧 도시가 될 지역. 이 말은 인구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융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 아까 지금 했던 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인데 계획관리지역이 나왔죠. 계획관리. 자, 이 계획관리지역이 나왔어요. 이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도시지역이 있는데 곧 도시로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이에요.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좀 있으면 도시가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었죠.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여기 보존관리지역은 뭐였었죠? 보존관리지역. 원래 이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한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에요. 보존관리지역. 그러니까 이게 관리지역은 성질이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뭘 원래 하고 싶었는데 그게 못해서 중간에 이제 대신 애매하게 설정한 게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다시요. 보존관리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자체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해서 지정한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이라는 거예요. 대신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관리지역은 곧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될 지역이에요. 당장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도시로 못 지정해서 지정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요. 원래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원래 어떤 특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는데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대신 지정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지역은 애매한 거예요. 원래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 지정하는 지역이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현재는 인구가 많이 모이고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서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이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자, 그리고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마번에서 45일 이내에 자, 주민 지금 이반 제한 요구했을 때 45일 이내에 지금 응답해줘라. 그래서 45일 이내 그리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넘어가시면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거기 박스 안에 중간에 7번 볼게요. 14페이지 7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하고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제 입안권자가 있었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있었죠. 입안권자는 누구였어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자, 시장군수. 근데 여기서 입안권자 여기 시장군수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해서만 입안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결정권자가 있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여기에 시장군수가 등장하죠. 근데 시장군수는 또 뭐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안권자, 결정권자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되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3번에서 원칙을 보면 거기 위에 시도지사, 거기 3번이요. 3번에 보시면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지금 결정권자가 나와 있는 거죠. 결정권자. 그 맨 위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여기 그거랑 밑에 3번 보시면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래 사항에 대해서 직접 결정한다 그랬는데 3번, 1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자, 그 이하 뭐 나왔어요. 뭐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뭐 뒤가 필요 없고요. 자, 지구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요거는 자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게요. 자 그리고 밑에 니은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역노멸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자 이거 많이 나왔고요. 15페이지 가시면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에 특례해가지고, 자, 이제 가장 작은 계획이니까 상위 계획, 광역도시 계획, 1번에서 광역도시 계획 및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자, 그리고 2번 나왔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에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당연 무효는 아니며, 자,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이거 하나 외우세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세 번째,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렇죠?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아까 했었고. 자, 그리고 차등 위반도 된다. 그게 4번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동생략계, 아까 요거 이제 나온 거예요. 책에 거기 보면 경미한상,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 더 여기다 써놓으시든지,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의 경우에도, 자, 지금 주민의 의견 청취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보시고요. 밑에 재검토 기간이 있죠. 5년마다. 맨날 10년으로 바꿔서 내잖아요. 자,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리고 9번에 가시면 기득권 보호가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 그러니까 어떤 그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그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나대지가 있어가지고 이자가 여기 땅 파고 이제 공사 건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 짓기 시작했는데 그 국가에서 이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지역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역을 딱 정해놨다는 거죠. 근데 특히 어떤 거냐.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그냥 땅 파고 공사했었는데 좀 있다가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이 지역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하는 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하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는 3월 내 신고한다. 수시는 3월 내 신고한다. 그래서 원칙을 보면 9번, 1번이요. 자, 원칙은 무신고였죠.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해요. 무신고인데 예외적으로 시가화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3월 내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한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고요. 지형도면에 고시 볼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지금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 지형도면 작성권자에서 입안권자, 이게 당연히 입안이란 말이 나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런 순서잖아요. 그러면 거기 원칙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데 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묶으면 이게 뭐예요? 한 단어로 쓰면 시도지사. 얘가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위에 나왔고요. 예외로 밑에 보면 국장이 나왔죠. 그리고 옆에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맨 위에 다시 원칙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얘를 묶으면 얘도 시도지사고요. 밑에 도지사가 있는데 그 위에 특광, 특특이랑 밑에 도지사를 묶으면 그냥 다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래서 그 지형도면의 작성자, 아까 우리 결정권자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시도지사, 입안권자, 여기 시도지사, 그리고 결정권자도 여기 시도지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시도지사가 특광, 특특, 그리고 도지사를 묶은 겁니다. 특광, 특특, 도지사를 묶은 거예요. 입안권자가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거니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 거기 그 원칙에서 특광, 특특을 묶으면 이게 시도지사고요. 자, 그래서 원칙, 예외 이렇게 나눠서 이거 책에 그냥 나눠져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지형도면의 승인을 보시면 시장이나 군수가 어떤 걸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은 제외된다. 이 말은 도지사의 승인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입안하죠. 그리고 자기가 수립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련해서는 자, 여기 자기가 수립해요. 따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자, 이거 보시고 지형도면은 자, 고시해야 된다.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고시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본 거예요. 책을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요. 오늘 그러면 용도죠. 서브노트 보셔도 되는데 서브노트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예요. 서브노트 8페이지입니다. 자. 요번 달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있잖아요. 요번 달에 아침에 기출문제 하시는데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 그냥 좀 풀어보세요. 요번 달 기출문제 하고 뭐 다음 달 하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뭐 기출문제 계속 하니까
사실 뭐 그 공법 때문에 뭐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저는 그러니까 50점만 원래는 이제 과락만 넘기자라고 하는 건데 반만 맞추세요. 반만. 네, 반만 맞추면 됩니다. 40문제 가운데 반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용도 지역 볼게요. 용도 지역. 거기 소절 볼게요. 그냥 안 쓰고 16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 보시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아까 도관 농자 이런 거 설정할 때 겹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였죠.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래서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누는 게 용도 지역이었고요. 지정권자 누구냐? 외우셔야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금 국토를 크게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를 크게 나눌 수 있는 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대도시시장. 대도시시장은 뭐냐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시장을 대도시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용도 지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서 이렇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건폐율, 용적률 나왔는데 이것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아까 기출문제 보셨죠? 피할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주거지역 볼게요.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 1종은 단독주택이다. 그리고 전용 주거라고 하는 말이 양호한 거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양호하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종은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반 주거지역은 제 1종, 2종, 3종 세 가지로 나누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층은 중층, 고층 해가지고 세 가지 다 사람이 살기에 편리한 지역이다.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준주거지역 있죠? 자, 주거 기능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준주거 지역이에요. 상업과 업무 기능을 보완했다라고 해서 이런 지역이 준주거 지역입니다. 준주거 지역. 그리고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지역, 유통, 근린해서 상업 지역은 이제 그 세 가지가 나왔죠? 네 가지가 나왔죠? 중일, 육은 해가지고 네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 그 중심상업지역은 도심이나 부도심. 그래서 그 도시의 핵심을 말하는 거고요. 아주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뭐 명동이나 뭐 이쯤 되겠죠. 그런 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이다. 자,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그럼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고요.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한다. 상업지역에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유통상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해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전용은 중화, 공예성 공업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매연 많다, 연기 많다 이런 지역이 이제 전용공업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공업지역 있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공업의 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이 가끔 지문으로 나오죠.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외우세요. 매연이 없어요. 매연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그 밖에 주거나 업무나 상업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해요. 준자가 붙으면 알파입니다. 알파.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보존녹지는 그냥 보존하는 거고 생산녹지는 이제 농업적 생산이에요. 그래서 농업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용도 하나 보시고요. 그래서 자연녹지가 그 개발이 허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허용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지만 허용이 되는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보존관리, 생산관리 밑에 계획관리에서 관리지역 세 가지가 나왔는데 관리지역 애매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보존관리부터 보시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보존관리. 원래는 그 어떤 지역인데 그 지역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대신 지정하는 지역이 보존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원래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었죠. 농사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불가해서 그 곤란해서 대신 그 지정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생산은 쌀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자, 거기 보면 농림지역은 농림업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농림지역 이렇게 보시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수산자원, 거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수산자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17페이지 가시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해가지고, 자,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수립 절차 배울 때 수립 절차가 뭐였어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였어요.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이 지역을 어떤 지역으로 지정하겠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먼저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면 이 지역이 뭐 용도 지역이다, 뭐 기타 지역이다, 다른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려면 자, 입안하고요, 결정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시라는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있었고 결정권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시는 뭐였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세 가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에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예외를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정, 특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자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죠.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어요.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합니다. 바다가 있어요. 바다인데 바다를 매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그 지역이 새로 생긴 거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입안, 결정, 고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로 생긴 지역에 대해서 입안, 결정, 고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인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정 특례가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이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같으면 이웃 지역과 이거 이꼬르잖아요.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 요거 하나 볼게요. 같으면 자 이쪽은 바다입니다. 바다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쪽은 육지예요. 근데 육지가 자 이웃 지역과 같으면이죠. 근데 지역으로 끝나는 건 뭐였어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그 공업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업지역 여기 공업지역 있죠? 그러니까 지역으로 끝나면 다 지역으로 답을 해줘야 돼요. 매립 목적이 이웃 지역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육지가 공업지역이 있어요. 공업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유수면 바다를 이쪽으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이 매립 목적이 뭐였냐면 매립 목적이 공단을 조성하겠다. 공장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단 조성을 위해서 이쪽을 이제 매립을 했다는 거예요. 매립을 했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원래는 자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이제 입안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고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례가 적용돼서 입안할 필요 없다. 같다면 이쪽 목적하고 공업지역이 옆에 있는데 같잖아요. 목적이. 그러면 입안할 필요 없다. 이 지역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 없다. 다만 고시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는 하라.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 세 개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같다면 두 가지 생략하고 고시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이 매립 목적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르면 당연히 여기는 같을 때 이제 고시는 해야 된다라고 봤는데 다르다면 당연히 입안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느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바다예요. 또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이 이렇게 바다가 존재하는데요. 자, 이쪽은 이제 도시지역이에요. 자,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역을 매립을 했어요. 요 지역을 매립을 했는데 왜 만들었느냐? 왜 매립했느냐? 농지를 조성하려는 거예요. 농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지역, 지금 농지 조성한 지역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한 지역하고 이웃하고 있는 도시지역하고는 목적 자체가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아예 성질 자체가 달라요. 다르다면 이 농지를 조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매립하려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해서 다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지정해야 된다.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까지 다 필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매립 목적이 그러니까 매립지가 공유수면 매립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 걸치는 경우. 매립지가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공유수면 바다예요. 이쪽은 바다인데 이쪽은 육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육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도시지역이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했어요. 근데 이쪽을 이렇게 매립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매립을 했어요.
이렇게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겠다. 그래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매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매립지가 두 개의 지역을 관통하죠. 이렇게 두 개의 지역을 관통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이제 매립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이런 경우라면,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까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특례가 적용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렇죠. 매립지가 이웃 지역하고 같다면, 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입안을 생략하고 결정도 생략하고 하지만 고시는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쓸까요? 아유, 안 지우려고 자꾸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그 기억의 원칙에서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정 특례를 보면, 자, 공유 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과 같으면, 그래서 같으면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되죠. 같으면, 자, 준공 인가일로부터 이건 필요 없고, 자,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매립 목적이 같다면, 아까 이쪽에 공업 지역이 옆에 있는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했던 거 있다면, 자,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같은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건설은 지적 시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는 하라는 거예요. 입안하고 결정은 필요 없지만 고시는 하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죠. 매립 목적이 다른 경우, 또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된다. 이 말은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입안 결정 고시 다 하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밑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제 특례가 있는데, 이걸 지우고. 두 번째는 도시 지역으로 간주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우리 법에서 간주는 본다잖아요. 본다. 도시적으로 간주. 이 말은 어떤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을 도시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역을 도시로 보겠다. 첫 번째는, 자, 어항법.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법에 의해서, 자,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자, 항만법이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에 바다예요.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쪽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자, 여기 공유수면인데, 지금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죠. 도시지역에 공유수면,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 지역이, 자, 어항법하고 항만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여기서 어항법과 또 항만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뭐 당연히 도시지역인데, 자,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로 보겠다. 이건 도시라는 거예요. 도시니까 요 지역에 대해서 별개로 입안 필요 없고, 결정 필요 없고, 고시,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바다죠, 바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어항법, 항만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면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 그냥 도시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또 많이 나오죠, 택지개발지구가 더. 어떤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딱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에 일부분을 지정하는 게 지구예요. 그렇죠?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딱 지정이 돼버리면 이걸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시다가 보면은 무슨 택지개발지구 막 이렇게 써놓은 거 가끔 보시죠.
그럼 그것도 그냥 도시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냥 도시예요.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바로 도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그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오항택산전. 오항택. 산업단지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산업단지 지역인데요. 산업단지는 세 가지가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해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이 산업단지로 딱 지정이 되는데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딱 지정이 되거나 일반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거나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이 딱 돼버리면 이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별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입안 결정 고시할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원개발. 자, 전원개발 사업구역하고 예정구역이 있죠. 어떤 지역이 전원개발 사업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어요. 또는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지역은 바로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다 도시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정특례죠. 완전한 지정특례. 아까 지정특례라고 하는 거는 그 첫 번째 공물수명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것만 지정특례였고, 요거는 완전한 이제 다 지정특례인데 외우실 때 어항택산전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어항법, 항만법, 자,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어항택산전의 경우에는 도시로 본다. 도시로 본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네 번째는 그럼 세 번째죠. 자, 관리지역에서 의제되는 지역이 있어요. 자, 관리지역에서 의제되는 지역이 있는데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는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으로 본다예요.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이제 관리지역, 지금 관리지역이 이렇게 관리지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관리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관리지역인데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라고 지정 고시가 딱 돼버리면 그냥 바로 그 순간 이게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돼버리면 바로 농림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별개로 농림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지정 특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게요. 관리지역에서 이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요거는 두 가지 경우예요.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자,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됐을 때 위에 나와 있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보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것도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관리지역에서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이 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법률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농림지역은 뭔가요? 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산이 있는데 지금 보전산지는 산이잖아요. 산을 대상으로 보전산지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산을 지정하는데 이 산이 만약에 작은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산은 이제 보전지역이에요. 보전산지 지역입니다. 라고 지정 고시가 돼버리면 이 산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커요. 큰 산을 대상으로 해서 보전산지 지역으로 딱 지정 고시해버리면 그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이건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바뀌게 되고요. 작은 산인 경우에는 그냥 농림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게 농림지역이 됐고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됐으니 이 지역에 대해서 별개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은 이제 설악산이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악산, 큰 산.
그래서 보존산지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그게 농림지역, 작은 산인 경우에는 농림지역, 큰 산인 경우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위로 올라가서 17페이지 볼게요. 17페이지 보면 결정고시의 특례 해가지고, 자, 거기 가번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특례가 있죠. 여기는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 다 X 해놓으세요. 입안 결정, 자, 도시적으로 특례. 여기 아까 도시적으로, 지금 어항택산정이죠.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런 지역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자, 그리고 밑에, 그래서 어항택산정 동그라미 쳐서 다 외우시고요. 밑에 나번에 관리지역으로 결정 고시되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세 가지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시할 필요 없다. 입안 결정 고시 다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게, 자, 지금 나번이에요. 관리지역 중 보존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 그래서 관리지역 가운데 보존산지로 지정 고시가 되면 농림지역이 되거나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데, 별개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디귿 볼게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에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 해제요.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제 어떤 지역을 어떤 일상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으로 딱 지정을 했어요. 뭐 구역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그게 다시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되면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게 원칙입니다. 옛날 걸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돌아갈 수 없겠죠? 성형수도인데 어떻게 돌아갈 거예요? 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기출문제는 이제 환원되지 않는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환원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리을이요. 용도지역에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 공사에 착수한 자는 환원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원래 수시를 제외하고는 무신고 원칙이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무신고였죠. 무신고. 땅 파고 공사한 자가 있다면 신고 없이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수산자원 보호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만 이제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하시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면 환원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밑에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개별법령을 좀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농지법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거기 농림지역 중에 1, 2, 3이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나왔죠. 이 말은, 자, 농림지역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지법이 적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농지법 적용된다. 가끔 어이없게도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따른다. 보존산지는 산지가 나왔으니까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산지관리법. 그리고 초지는 초지법을 따른다. 그리고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을 따르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을 따라요. 그래서 2번이 나오죠. 2번.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을 따른다. 보시고 3번도 같이 보세요.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따릅니다. 천연기념물 때문에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따른다. 자, 천연기념물도 그냥 문화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이제 5번에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그 용적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요거 했던 거, 요거 이제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책 페이지 외우시고, 그 19페이지 넘어가요. 19페이지 가시면, 용도지역의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번 했던 거 또 써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도관농자 이렇게 나누고 했던 게 뭐예요? 용도지역이었잖아요.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토지가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4개로 쪼개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 용도지역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미지정한 경우.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미지정. 용도지역 자체를 이제 미지정한 경우. 용도지역 자체를 아예 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이 있는데, 일상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이 도시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 보존지역인지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뭘로 간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간다. 처음에 용도지역 자체를 미지정했다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간다. 자, 두 번째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을 했어요. 도시지역까지는 지정했어요. 용도지역 지정하고
도시지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 안에 주상 공록이 있는데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도시지역까지 왔다면 뭘로 본다는 거예요? 보전 녹지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도보 이렇게 외우세요. 보전 녹지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까지 왔다면 보전 녹지지역으로 보겠다. 세 번째는 이제 관리지역이죠. 자, 관리지역까지는 왔어요. 용도지역 지정해놓고 이 지역은 관리지역이다라고 가져왔는데 세분을 해야 돼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어떤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보전관리로 또 가는 거죠. 보전관리로 간다. 그래서 관리지역도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미지정으로 들어가면 다 이제 보전은 다 들어가요. 보전은 다 들어가는데 도시지역은 보전관리,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요것만 이제 외우시면 되죠. 그게 이제 1번, 2번 나온 내용이에요. 1번, 2번. 자, 그리고 거기 밑에 볼까요? 밑에 이제 용도지구가 있는데 좀 쉬셔야 되나요? 조금 쉴 때가 됐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제가 정신이 없어요. 네. 아니죠? 자, 용도지구. 네. 용도지구 밑에 보면 의역, 용도지역의 제한을 또는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하는 지역, 자, 도심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해서 용도지구도 마찬가지로 큰 자가 지정합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관지구를 보시면 자, 밑에 우리가 법이 바뀌었다 그랬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10가지였어요. 10가지였는데, 이제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 해가지고 이제 20페이지까지 보시면 총 9가지로 나눕니다. 9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차례대로 좀 볼게요. 위에서부터 경관지구 먼저 보시면, 외울 것만 보시면 경관지구요. 과거에는 이게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이렇게 나눴는데, 둘이 합쳐가지고 그냥 경관지구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죠.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특화경관. 그래서 경관은 세 가지다. 그래서 외우실 때 자시특 해가지고 앞글자 따서 그냥 외우세요. 경관지구는 세 가지다. 자시특. 자, 그리고 이제 특화경관지구가 나오죠. 특화경관지구요.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그러니까 물가죠, 물가. 물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기 형성, 이게 오타죠, 오타. 자, 그래서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지구, 이게 특화경관지구인데, 거기요. 그래서 수변, 물가, 그리고 문화재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의 경관, 그러니까 주변 경관,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특화경관지구다. 자, 이렇게 외우시고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보호지구 가시면, 자, 보호지구는 이제 개념도 중요한데, 거기에 20페이지 상단에 문화재, 주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필요한 지구 해서 문화재와 중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보호지구는 그리고 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역중생 해서 외우세요. 역사문화 보호지구,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역중생 이렇게 구성됩니다. 거기 역사문화 보호지구는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문화재, 전통사찰, 요걸 대상으로 합니다.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거기에 뭐 중요시설물이라고 하는 거,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정시설이 들어가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자, 이걸 또 중요시설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거 예를 기억하시고요. 생태계 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역중생이다. 자, 추락지구는 이제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데, 녹지지역, 개념도 다 보셔야 돼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자, 요걸 우리가 취락지구로 한다. 그래서 녹관농자, 개도 이렇게 외우세요. 앞글 짜서 자, 녹관농자, 개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취락지구다. 녹관농자, 개도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한다. 취락은 주민의 집단생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취락지구라는 거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가 취락지구야. 녹관농자, 개도 외우시고요. 자, 자연취락지구 보면, 자, 취락지구가 이렇게 두 가지죠, 종류가. 자연취락지 있고 집단취락이 있는데, 자연취락은요, 자, 녹관농자예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데, 이때 자연취락지구다. 필요한 지구가 자연취락지구고요. 집단취락지구는 하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래서 집계, 그냥 이렇게 보세요.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자,
그리고요, 밑에 개발진흥지구 이런 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고도지구 볼게요. 고도지구 보시면 첫 줄 끝에 건축물 최고의 그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최저가 아닙니다. 최저는 없어요. 규정에. 최고 한도만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건너뛰어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있죠. 자,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는 지구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그래요. 근데 대상이 주거, 교육 환경, 청소년 보호입니다. 자,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죠. 복합 용도 지구 주변에 두 번째 줄 끝에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서 복합 용도 지구니까 개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런 지구를 이제 복합 용도 지구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지구, 우리가 용도지구를 하고 있는데요. 용도지구는 거기 2번에 보면 조례에 의한 세분 및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역 자치법규죠. 지역의 자치법규를 이제 조례라고 하는 건데, 이 조례에 의해서 세분 및 신설이 가능하다. 자, 그것도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세분에서요,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외우세요. 경관지구, 그러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 더 추가해서 세분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밑에 용도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 그러니까 지구가 여태까지 9가지잖아요. 그 경고, 방방, 고치, 개특복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라고 나와 있는 게 총 9가지가 있는데, 9가지 외에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외우세요. 자, 그리고요, 밑에 21페이지 가실까요? 21페이지 가시면 그 3번의 맨 위에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 있죠.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준다. 경관지구, 고도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 경관지구와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다. 아까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제한하는 지구였죠. 그 지역하고 경관지구, 자, 이 지역 두 가지에서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경고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적이 있어요. 방제지구, 재해를 방지하는 지구죠. 첫 번째, 첫 줄에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된다. 방제지구 지정하려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두 번째,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된다. 재해 저감. 자, 이게 방제지구의 내용입니다. 방제지구의 내용. 자, 됐고요. 밑에 5번 가시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있어요. 자, 복합용도는 아까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였어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용도지구였죠. 그러면 지금 어떤 지역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입니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데,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주거 지역 위에 복합용도 지구를 얻는 거고요. 일반 공업 지역 위에 복합용도 지구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 위에 지금 복합용도 지구를 얻는 건데, 이 지역에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했을 때, 자, 건축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통점이 있죠. 일반 주거하고 일반 공업하고 계획관리 지역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사람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람이 많은 지역. 계획관리 지역은 이제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일반 주거 지역은 원래 사람 많이 살고, 자, 그리고 일반 공업도 마찬가지죠. 일반 공업은 아까 매연이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공업 지역이긴 한데 매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업 내 이렇게 상호 보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 이제 일반 공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자, 개발시켜주겠다. 복합용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가번에서요, 용도 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돼서, 자, 두 번째 줄,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그래서 건축 제한만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 제한만. 자, 그리고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때는 답번의 끝에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라. 그래서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복합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정하라. 자, 됐고요. 밑에 3번, 동그라미 이제 그 양가로 3번 가시면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있죠.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원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제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먼저 있을 거고요.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해 놨는데 그 위에 이렇게 똑같게 설정해도 되고 뭐 비껴나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용도 지구를 이렇게 위에 얹는 겁니다. 용도 지구를 얹어가지고 여기 용도 지역에 가해지는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게 이제 용도 지구였잖아요. 이런 형태인데 그럼 용도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원칙은 자 용도 지구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 지역에 용도 지구에 해당되는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행위 제한할 거냐? 거기 보면 첫 줄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용도 지구를 통해서 건축물의 그 건폐율이나 뭐 이런 용적률 이런 것들을 제한할 때는 조례에 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례에 의한다. 조례. 그래서 용도 지구, 자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 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조례인데 예외적으로 고도지구는 도시군 계획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리고 취락지구 있죠. 취락지구 보면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연 취락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연 취락지구요. 아까 자연 취락지구는 녹관 농자였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자연 취락지구였죠. 녹관 농자였는데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서 이제 행위를 제한한다. 그리고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 나오는데 여기 맨 끝에 특별조치법령으로 제한한다. 그래서 행위 제한을 특별조치법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나왔죠. 개발진흥지구. 특정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제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가 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런데 이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그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 이걸 가지고 이제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두 문자 따서. 그래서 고도, 기억부터 보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니까 고도, 자대, 집특, 개지계 이렇게 외우세요. 고도, 자대, 집특, 개지계 이렇게 외우세요. 두 문자 따서 앞글자 그냥 딴 거예요.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자 집단취락지구는 특별조치법,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 그래서 고도, 자계, 집특, 개지계 이렇게 외우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용도구역 갈게요. 용도구역 가시면 이제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 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정하는 게 이제 용도 구역이죠.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 구역이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뭐였어요? 용도 구역 같은 경우는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었죠. 용도 구역은 일단 지정 목적이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고요.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니까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고요. 동시에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이죠.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도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용도구역이에요. 그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 도, 시, 수, 입 해가지고 5가지 외우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죠. 개발 제한 구역. 자, 그린벨트라고 하는데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는 도시자연 공원 구역 있죠. 도시자연 여기.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죠.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죠.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죠. 용도 구역은 5가지다 라고 외우세요. 개도, 시수, 입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논점은 뭐예요? 이 개도, 시수, 입 이것도 자, 이게 용도 구역인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거였죠. 아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뭐였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여기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이거 개발제한구역하고 헷갈리시면 또 안 돼요. 이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이제 그림 볼 텐데,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보면, 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예요.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었다라고 했고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이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주는 거죠. 식생양호한 산지. 머리 아프면 좀 나와서 쉬세요라고 해서 일정한 숲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보호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죠.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무분별하게 막 도시가 되는 거, 이거 막겠다는 거예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자, 공유수면에 연접한 개발을 금지하는 거죠.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금지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역에 개발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 반대죠. 입지에 대해서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에요.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다. 규제를 완화.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지정권자가 나오죠. 그래서 지정권자를 외우셔야 돼요. 지정권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자, 그렇죠. 국방을 위해서 또 그리고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지정권자는 이제 국장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되는 거예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지사,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대도시시장. 도시자연보호구역. 거꾸로 하면 시도죠. 그래서, 자, 도시자연보호구역, 시도지사, 그리고 하나 더, 대도시시장. 이렇게 외우세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있나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그렇죠. 시도지사. 한 명 더 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국장이 한다. 국장이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시도지사 국가계획은 이제 국장이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지정하게 되는데, 유보기간이 있어요. 얘네는 특이하게. 이 유보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개발을 막는 시기였죠. 개발을 막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가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한다라고 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지정해 놓는 거예요. 도시 만들지 마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개발을 막는 건데 그걸 유보기간이라고 하죠. 얼마 동안 막을 수 있느냐? 5년 이상, 20년 이하. 그래서 5년에서 20년까지 이제 유보기간을 둔다. 뭐 이런 게 하나 특징이었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굽니까? 육지에는 그렇죠. 국장이 있다면 바다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국장이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를 일단 싹 다 기억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막 땀이 막 나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 약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듣긴 잘 듣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듣긴 잘 듣는데, 지금도 제가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있어요. 자, 거기 용도구역의 종류 볼게요. 여기 맞죠? 자, 지정권자. 이제 개발자구역 처음 나왔는데, 지정권자는 국장이다. 그리고 가번에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나번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 자, 똑같은 말이 옆에 보안상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 보면 시가화 방지하고 국방상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됐고요. 그 밑에 여긴 시가화 조정구역이 먼저 나왔죠.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목적이었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였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의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다. 외우시고요. 자, 나번에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가 그 시가화 조정구역의 그 목적이다. 그리고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외우세요. 자, 그리고 디귿 갑니다. 디귿 가시면, 자, 시가화 조정구역에 행위 제한이 있죠. 행위 제한이 있는데, 가번에 보면 도시군 계획사업, 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자, 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금 여기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기출문제에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협의 아니에요. 협의 해놓고 X 해놓으세요.
협의 아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을 벌이는 경우,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에는 자,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도시군 계획 사업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한다. 뭐 다 틀린 거예요. 자, 요청이 있고요. 국장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청과 인정. 자, 이 경우에 도시군 계획사업 진행할 수 있다. 나번 볼게요. 비도시군 계획사업. 자, 여기 보면 여기서는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그 밑에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여기는 비도시군 계획사업.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이죠. 도시와 군이 아닌 지역에서의 이제 그 계획사업인데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건축 허가 이것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허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기는 밑에 신고 X 하나 해놓으세요. 신고 X. 신고 X. 신고 아니다. 자, 비도시군 계획사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신고는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를 허가할 거냐? 자, 거기 1번에 박스요. 주택의 증축. 근데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증축, 그리고 부속 건물의 건축해서요. 그 옆에 333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까지. 자,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지금 어디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허가를 받고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하라. 그래서 주택에 증축할 때는 100, 부속 건물의 건축은 33, 그리고 신축, 증축, 재축, 대수선 4가지의 경우에 가능하다. 자, 됐어요. 23페이지 가시면 F번이죠. F. 종교시설의 증축이 있어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종교시설을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계죠. 20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밑에요. 미음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가 있어요. 자, 이건 또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자, 허가를 요구했을 때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가번에 보면 경미한 행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축사의 설치. 이제 뭐 돼지 기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축사의 설치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퇴비사의 설치. 퇴비 쌓아두는데 퇴비사의 설치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허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와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시골 가보면, 읍을 지나서, 시골의 구조 아세요? 보통 읍이 이렇게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갈 때 보면 알아요. 이게 강화읍 가면 여기 읍이 있어요. 읍을 지나서 한참 들어가면 여기 이제 그 집이라고 보면 시골 집이라고 보면 읍을 지나서 이렇게 한참 들어갑니다. 한참 들어가는데 요 읍을 벗어나면 뭐 이런 데 가끔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에 지금 여기 그러니까 읍과 아주 완전 깡촌에 사는 중간 단계 이런 지역에 이제 지정하는 게 주로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난개발은 맞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일단 이제 지정해 놓죠. 근데 이렇게 지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요 지역에서 뭐 축사를 짓는다거나 퇴비사를 설치한다거나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은 도시가 되기 전 단계고 여기는 완전 깡촌인데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대상지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보통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나머지는 뭐, 이제 수산자원 보호구역 갈까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시면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많이 봤던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시면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이거 아까, 어디 갔지? 자,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민에게 식생양호한 산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건 서울역 앞이라고 그랬죠? 서울역 앞에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지정 목적 보면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 이제 보시는데 가번이요.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가번에 23페이지 하단. 자,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서울역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역. 자, 나번에 보면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서울역이죠.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 서울 지역 그 서울역 보면 그 뒤쪽으로 보면 서부지구 막 이런 데 있는데 되게 허름해요. 그러니까 서울역 보면 서울역 다 가보셨죠? 여기 서울역 이렇게 서울 스테이션 뭐 이렇게 딱 써 있으면 이 앞에 대우 빌딩 다 커가지고 앞에 뭐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대우 빌딩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이 서부지구예요.
근데 여기 되게 허름해요. 여기 막 이렇게 정말 그 뭐라 그래, 아직 그 개발이 안 돼가지고 되게 허름합니다. 그래서 근데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교통 같은 경우도 도로가 이제 여러 군데서 결절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뭐 Y자로 모인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지하철도 다니고 일반 버스도 다니고 그리고 뭐 일단 그 도시철도나 그다음에 그 뭐 기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니고 해가지고 결절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페이지 4번 그 맨 위에 3번 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서울역이네요. 서울역. 나와볼게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여기가 이제 그 서부지구. 그 예전에 아주 옛날인데 대학 다닐 때 미팅하잖아요. 미팅인데 제가 우리 애들이 어디서 미팅했냐면 숙대, 여기 서울역 바로 옆에 하나 더 정거장 가면 숙대 있거든요. 그래서 숙대 공예과 학생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우리 이제 뭐 어디서 서울 그 숙대 앞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숙대에 가면 되게 옛날이죠. 굴다리가 있었고 굴다리 옆에 막 철공소 막 이런 데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애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잘 가는 데가 이 철공소래요. 공예과 다니니까 가서 막 이렇게 뭐 철공소에 가서 부탁을 하면 그거 다 만들어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냥 그 철 가지고 만드는데 철공소가 쫙 있었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꽉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러니까 서울역 근처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넘어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는데 10일 이내 협의하라. 자, 협의기간 10일. 우리가 참고로 지방의회 의견을 듣거나 할 때 지방의회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이었어요? 30일. 거의 30일이죠.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인데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는 10일 내에 이 사람들이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미음에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이거는 뭐냐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니까 규제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규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밑에 가번에 주택의 배치 그리고 나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가하고 나, 요 정도만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시옷 볼게요. 시옷.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우리 건축법 맨 뒤에 가면 이제 특별건축구역 나와요. 그건 뭐였냐면 규제가 아예 없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건축물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 가우디가 뭐 하는 거 뭐 그런 막 이상한 건축물들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게 특별건축구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가능하려면 이런 식의 모양의 건축물이 가능하려면 건축법의 적용을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없으면 자유롭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규제를 풀어주는 구역이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본다예요. 본다 하나 보시고요. 자, 이제 저 밑에 갈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거기 2번부터 볼게요. 그 1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자, 요거 1번은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걸로 나와요. 1번은 계산 문제니까 요건 나중에 계산 문제 따로 하고요. 두 번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아까 우리 기술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짱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전부입니다. 전부. 무슨 말이냐면, 대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대지 위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 색칠한 거는 이제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이 있는데 고도지구가 이렇게 설정됐다는 거예요. 고도지구가. 그러면 요 건축물, 지금 건축물의 요 일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리고 요쪽에 토지, 건축물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 이 고도지구, 이 하나의 건축물이니까 나머지 요 부분과 그리고 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예요. 전부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똑같은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방화지구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방화지구가 설정이 되면 당연히 이 방화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 안은 당연히 방화지구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파란색 부분, 이 부분도 방화지구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다만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한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건축물이 특이한 것들이 있죠. 건축물이 이렇게, 이게 하나의 건축물처럼 보이는데 여기 방화벽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방화벽이 있으면 이 방화지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 볼게요.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하나의 대지가, 자, 대지라고 하는 건 이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용도 지역 등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키워드는 그냥 각각이에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쪽에는 보면 자, 하나의 대지가 지금 녹지 지역이 있고요. 자, 녹지 지역과 지금 그 밖에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대지, 그렇죠. 그 밖에 그 지역 등이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자, 여기는 이 녹지 지역하고 이제 이쪽은 이제 다른 지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지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쪽은 이렇게 녹지 지역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쪽은 다른 지역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데, 자, 이렇다면 각각 녹지 지역에 속해 있다면 이쪽은, 이 건물은 자, 녹지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고요. 다른 지역이 이렇게 있다면 다른 지역의 규정을 또 이쪽에 적용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 지역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각각으로 본다. 이렇게 이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9번 갈게요. 기반시설 갑니다. 기반시설. 거기 보면 기반시설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죠? 기반시설의 종류. 자, 기반시설의 종류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산이 있죠. 산이 있고요. 이렇게 한강이 있어요. 산이 있고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옆에 가보면 이제 공원 같은 거 만들어놨어요. 사람들 모여서 도시락 까먹어라 라고 해서 공원 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시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 공간시설이에요. 그러면 좀 쉬다가 사람이 심심하면 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렇게 운동기구 갖다 놓고 이제 뭐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문화체육시설. 문화체육시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시설이 있고 문화체육시설이 이렇게 갖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산 옆에 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은 이제 범람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범람하지 말라고 방제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방제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요. 방제시설. 그리고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평야인데 평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통시설이라고 합니다. 교통시설. 그리고 도로 밑으로 땅을 파가지고 뭐 수도나 가스나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통공급시설이라고 해요. 유통공급시설. 그래서 가스, 전기, 뭐 수도, 뭐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유통공급시설. 자, 그리고요. 이쪽에 보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수나 폐수 이런 것들을 버리죠. 그래서 하수나 뭐 이렇게 오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거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자, 오폐수 버리는 거, 오폐수 처리하는 게 이제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그리고 산 옆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죠. 산에 가면 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보건위생시설이라고 합니다. 보건위생시설. 자,
보건위생시설. 그래서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맞죠? 그래서 7개입니다. 자, 7개인데, 거기 보면은, 그래서 교통 보면은, 아까 우리 자동차 정류장, 이런 걸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밑줄 공부만 그냥 보셔도 돼요. 교통시설은 이제 자동차 정류장이 교통시설에 들어간다. 그거 보시고요. 건설기계 운전학원도 교통시설에 들어간다. 자, 학원인데 교통시설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간시설, 유원지, 공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시설이고요. 밑에 가시면 보건위생시설이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자연장지가 있어요. 이거 묘를 말합니다. 묘. 그리고 거기 첫 줄에 보면 도축장 있죠. 도축장. 그리고 끝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있죠. 도축장, 그리고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밑에 환경기초시설 있죠. 이거는 이제 내보내면 좋은 시설인데,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그래서, 자, 요 네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 네 가지는 이제 폐차장 잘 보시고요.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간다. 자, 아까 밑에 저 알아두기 위해서 거기 기반시설 중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에 세분해가지고, 도로는, 우리 아까 이거 기출문제 할 때 봤나요? 자, 자동차 정류장, 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오타요, 이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에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그리고 화물 터미널, 그리고 저 끝에, 화물 자동차 휴게소하고요. 복합 환승센터. 자, 이런 것들은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간다. 광장은 다 광장으로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진 않은데, 거기 보면 복합 환승센터 하고요. 그리고 거기 터미널로 끝나는 거는 자동차 정류장에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고, 밑에 기반시설 설치 볼게요. 자,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이제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도로나 철도라든가 뭐 어떤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하수도, 그 다음에 폐차장, 뭐 이런 것들 다 기반시설 설치인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미리 결정한다. 예외를 보시면, 다음의 경우에는, 자, 별표하시고, 이거는,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원래는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기반시설로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중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그 두 번째, 그 밑에 줄,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세 번째, 그 밑에 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그래서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예전에 장종폐사 이렇게 배웠어요. 장의 끝이 폐사했다. 장종폐사.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 네 가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니까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 자, 그리고 폐차장,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장종폐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한다예요. 아니한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갈게요. 하나만 더 추가하는데, 거기 3번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이제 기반시설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 3번에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남버스터미널 이전한다 그러죠. 다른 데로. 거기 땅값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으면 쉽게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를 공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운수업을 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밑에 이제 10번에 가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자, 보시면 오늘 저 공동구까지만 할게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요걸 외우시라 그랬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라고 했고요. 자, 밑에, 관리 방법이 있는데요. 자,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자, 그리고 희한한 게 하나가 나왔어요. 밑에 4번에서 보면 거기 설치 기준과 보상에서요. 도시군 계획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함에 있어서 두 번째 줄,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을 정한다. 이 부분 외우세요. 이게 법 조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법 조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밑에 공동구 갑니다. 공동구. 자, 첫 줄 볼게요. 공동구란 전기가스, 수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는 시설. 자,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동구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보면 도로의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도로 옆에 보면 맨날 땅 파가지고 공사하잖아요. 여기 뭐 매널 뚜껑 같은 거 하나 있고 도로 밑에 옆에 보면 이렇게 하나의 관을 매설합니다. 하나의 관을 매설해놓고 이 옆에 이 관으로 전기나 수도나 가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기나 수도, 가스. 이걸 이제 공동구라고 해요. 그러면 공동구 같은 경우는 이건 누가 설치하느냐? 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택지개발 사업자가 이제 요거를 만들 의무가 있죠. 택지개발 사업자 200만 제곱미터. 자, 거기서 보면 자, 1번이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택지개발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의 택지개발자. 자, 이자가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4번에서요. 자, 수용 의무가 있어요. 수용 의무가 있는데 1번이요. 자,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무적 수용이 있죠. 그러니까 의무적 수용이다 이 말은 안 들어갈 수 있다. 공동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스관, 하수도관입니다. 여기에는 자, 가스관이나 하수도관이 여기 가스나 하수가 여기 공동구에 들어가려면 심의를 받아야 돼요. 거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왜냐하면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가스나 하수는 터지면 위험하니까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라. 됐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밑에 28페이지 가시면 공동구 설치 비용이 있어요. 공용 부담한다 그랬죠? 같이 부담한다. 첫 줄 끝에 보면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럼 점용 예정자는 누구예요? 여기 아까 가스나 수도나 전기 이런 거니까 한전, 전기라면 한국전력. 그리고 그렇죠. 한국 가스공사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한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점용자로서 비용을 같이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거기 보면 맨 밑에 공동구의 관리 비용 있죠. 7번 볼게요. 자, 7번에 관리 비용이 있는데 1번이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점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죠. 맡아가지고 이용하는 자, 이자가 이제 함께 부담한다. 뭐 한전이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한전이나 뭐 가스공사나 뭐 이런 애들. 자, 그리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광역시설 갈게요. 저 29페이지 가시면 광역시설이요. 광역시설까지만 보겠습니다. 광역시설은 자,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다 기반시설에서 나온 건데요. 기반시설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공동구가 있어요. 공동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그래서 공동구, 광역시설, 그리고 도시군 계획시설, 이거 다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광역시설 내에 공동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옆에 있는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같이 쓰거나 걸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광역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바라볼 때 이제 광역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건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광역시설 안에 공동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도시가스를 쓰게 되면 이 파주에서만 도시가스를 쓴 게 아니잖아요. 옆에 도시하고도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광역시설인데 그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려면 공동구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광역시설 안에 공동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안에 공동구하고 광역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같은 겁니다. 공동구, 광역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광역시설에 거기 그 정의가 나왔죠. 박스 1번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광역시설이 걸쳐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래서 그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광역시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그 두 번째 거에서 위에 거는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봉안시설하고 도축장이 있죠. 이것도 광역시설이라고 본다. 봉안시설, 도축장. 도축은 이제 가축 잡는 데고요. 봉안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 장지죠, 장지. 사람이 이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안치시킬 수 있는 시설, 봉안시설. 이런 것들은, 광역시설이라고 본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 밑에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디귿 볼게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에요. 폐기물 처리 시설. 그 광역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도시가 있고 이렇게 B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서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A의 도시의 그 지자체 장도 싫어하고 B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해주는데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하기가 뭐하니까 법인을 만듭니다. 폐기물 처리 관리 공단 이런 식으로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광역시설이다.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하는 경우 법인을 설치해서 관리하게 한다. 그거 하나만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왔다 갔다 했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결석하지 마시고 좀 일찍 오셔가지고 문제 좀 푸세요.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